네,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리는 오프닝벨 2부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볼 텐데요. 누군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여러분의 또 믿음직한 또 전문가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장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어제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네, 그렇죠. 오늘은 정도로 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어제 아마 재볼 때는 아마 패닉셀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흘러내렸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또 코스피와 코스닥 다시 이제 빨간불을 다시 켜고 이제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또 오늘 보면 또 2차 전지 또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좀 여쭤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2차 전지주들이 뭐 급락을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사실 어제 이제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은 그 세계 최대의 2차 전지 업체 중국의 네. 이제 CATL이라고 있죠. 그게 네. 이제 뭐 닝더스 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계 1위 기업인데 이 회사가 이제 10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러면 배터리 업체들이 그러면 좀 영향을 받지 않나 해가지고 어제 이제 갑자기 급락을 했었는데 네. 사실 그 CATL이 일단은 세계 그 점유율이 약 한 30% 되거든요. 30% 되는데 시총이 약 150조 정도 돼요. 그래서 아마 2위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뭐 LG하고 다 해도 파나소닉하고 시총을 해보다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세계 그 점유율이 2위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 한 25%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파나소닉이 15%.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 배터리 시장이 어떤 점유율이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 지난주에 오늘도 뭐 지난주에 이제 수급 외국인 기관 수급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에 어떤 거 봤을 때 그 외국인들이 그 수급 1위 종목이 LG 화학이었어요. 약 4천억 정도 그랬죠. 순매수를 했고 네네. 2위가 SDI 삼성 여기 한 2,600억 정도 순매수했기 때문에 일단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게 랭킹 1, 2위를 차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역시 에코프로 BM이 약 480억으로 2위. 그다음에 이제 LNF가 약 133억으로 한 8위 정도를 기록했거든요. 이런 거 봐서는 외국인들은 반도체 주식을 팔았지만 오히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주에도 분명히 상승 흐름을 저는 예상을 했는데 어제 갑자기 빠져버리니까 이제 그렇죠. 사실 좀 이게 좀 긴가민가 했는데 오늘 다시 이제 반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워낙 많이 샀기 때문에 어제 같은 장에서 뭐 이렇게 급락하는 장에서 외국인들이 던질 이유는 없고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뉴스 때문에 좀 흔들렸는데 다시 한번 어제가 아마 또 매수의 기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LG화학은 오늘 또 그냥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올라가면은 네. 뭐 이 제약주나 바이오가 조금 약세 흐름을 보이고 또 제약주나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면 2차 전지가 약세 흐름을 보이는 이렇게 반대 흐름을 좀 보여줬었잖아요. 네네. 오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그 제약 바이오주들이 뭐 연초 대비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코로나 자체가 계속 뭐 그 람다 변이가 계속 확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제약 바이오주 특히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은 아마 순환매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좀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좀 어떤 하락보다는 좀 저는 상승에 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는 잠시 후에 지금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을 해본 다음에 다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에 장유진 캐스터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파란불을 켜들면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빨간불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지수 살펴보시면 코스피는 소폭의 강세 속에서 3,15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면 역시 소폭의 강세를 기록하면서 1,01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홀로 2,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 함께 동반 매도세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은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홀로 74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동반 매도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삼성전자는 파란불을 켜내며 73,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 가까운 탄력받으며 102,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엇갈리는데요. 카카오는 1%대 탄력 속에 144,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 지금 삼성 SDI가 소폭의 강세 속에 79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6% 가까운 탄력받으면서 92,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소폭의 약세 속에 11만 7,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파란불로 출발을 했지만 현재는 2%대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30만 5,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1%대 약세 가져가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가 2%대 탄력받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펄어비스도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HLB는 5%대 강세 속에 38,3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즌 제외하고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 그룹주 살펴볼 텐데요. 카카오뱅크는 어제 오후에 실적을 발표했고 카카오게임즈는 신작의 사전 예약이 100만 명이 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살펴보시면 저희가 카카오와 카카오뱅크를 시총 상위 종목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카카오게임즈가 2%대 탄력 속에 78,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모레 그룹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좋은 흐름으로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현재 살펴보시면 지금 아모레 G3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모레 G가 현재 2%대 강세 속에 56,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도 1%대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K뉴딜 지수 2차 전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약세 흐름을 가져가다가 오늘은 다시 빨간불을 조금 켜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살펴보시면 후성이 오늘 7%대 탄력받으며 14,6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솔루스 첨단 소재 4%대 강세, 첨보도 3%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현재 지금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하고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SKC가 3%대 탄력받으며 15만 8,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실적 발표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가 상장 이후에 첫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상반기 당기 순이익이 1,1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이에 대해서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 증가, 그리고 1,400만 명의 월간 모바일 트래픽에 힘입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플랫폼과 뱅킹 비즈니스 부문이 고루 성장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살펴보시면 카카오뱅크는 완만한 오름세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데요. 5만 1,000원 선에서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9만 원대를 넘긴 모습입니다. 이어서 LG 디스플레이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OLED에 3조 3천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세계에서 사실 유일하게 TV용 대형 OLED 패널을 양산하면서 해당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모바일 기기에 활용되는 중소형 OLED 시장에서는 아직 조금 점유율이 밀리는 모습, 10%대 이하의 점유율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애플의 아이폰 12에 이어서 앞으로는 아이패드 생산에도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이 활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오늘도 2%대 탄력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조금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애플과 함께 힘입는 소식에서 반등세를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스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포스코가 특수 철강제를 이용해서 중국의 내진 설계 관련 시장 공략에 나선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 건축 스테빌라이저 인증의 특수 철강제인 포스맥을 반영했다라고 포스코가 어제 밝혔는데요. 이 스테빌라이저는 지진 발생 시 건축 구조물 내 설비 및 배관의 탈락을 방지해주는 철강 지지대입니다. 중국은 2008년 쓰촨 대지진 이후 건축물에 스테빌라이저 적용 의무화 법안이 발효돼서 2019년부터는 모든 건축물에 이 스테빌라이저를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이어서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포스코 살펴보시면 이 소식이 크게 호재로 힘입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오늘 소폭의 약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포스코는 실적 발표 시점에서 크게 주가가 올랐다가 현재는 조금 내림세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뭐 카카오 관련주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네네. 있고요. 네, 네. 지금 뭐 다양하게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가끔씩 띄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다시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코스닥도 지금 일단 1000포인트 다시 넘어선 네네.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은 뭐 어제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저 오전까지는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질지는 또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 핵심이 이제 환율이거든요. 이제 네, 환율이 그렇죠. 지금 1175원까지 올라왔는데 그럼 이게 이제 그 달러가 강세여서 원화가 약세인 거 아니라 일단은 뭐 그렇다고 지금 달러가 강세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원화가 약세인가? 그러면 따져보니까는 일단 삼성전자를 반도체 엄청 많이 팔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자금이 이제 유출이 되면서 환율이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상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환율에 대한 어떤 거 우려는 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아마 환율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부정적인 요인에서는 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그 하이닉스 사장이 지금 반도체 어떤 논란에 대해서 좀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오늘 이제 하이닉스는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아직 반등을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는 워낙 이게 규모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뭐 쉽게 이렇게 좀 상승하기에는 좀 더 외국인들이 어떤 수급이 받쳐지기 전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오르고 있는 반면에 또 지금 오늘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2분기 지금 결산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는 이제 뭐 일견, 거절 뭐 이런 종목들은 거의 뭐 하한가를 내리꽂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한국의 기업들은 이제 또 조심하는 어떤 그 시기가 온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이제 특별한 종목 아까 후성이 좀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전해질 관련인데 일단 후성이 좀 오르는 것 같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 얘기해서 두 종목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계룡건설하고 서희건설을 얘기를 했었는데 네. 계룡건설 일단 오늘 이제 급등을 하고 뭐고 아직 서희건설은 아직 못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가 자체가 좀 계룡건설이 일단은 좀 아마 대장주로 일단 중소형 건설 중에 일단 스타트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은 이제 SM이 좀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네. SM이 보면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NCT 어떤 앨범이 굉장히 뭐 많이 팔린 것 같은데 일단 2분기 실적 자체가 일단 매출액이 1,864억이니까는 아마 전년 동기 대비 약 37%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75억으로서 약간 109% 증가한 거로 나오면서 일단은 우리 SM 주가가 오르고요. 그다음에 JIP 엔터는 아마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네. 주가가 지금 좀 하락하고 있는데 아마 JIP 엔터는 아마 3분기부터는 좀 굉장히 그 실적이 좋아진다는 오늘 뭐 목표가도 오르는 거 레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JIP 엔터가 아마 SM이 일단은 대장주로 치고 나가고 아마 2차로는 JIP 엔터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네. 오늘 같이 좀 빠질 때는 조금 한번 우리가 담궈놔도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일진 디스플레이가 또 오르고 있는데 오늘 아마 애플이랑 삼성의 어떤 거 메타버스의 어떤 부품인 미니 LED 이거를 뭐 지금 납품한다 뭐 이런 소식에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파마의 경우에는 우리 페니트 브레이트라는 그런 어떤 그 물질 자체가 지금 뭐 코로나를 억제한다 뭐 네. 이런 소식에 오늘 좀 급등하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우리 이스트 소프트도 어떤 비대면 관련해서 지금 원격 의료.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원격 의료들도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인성 정보라든가 비트 컴퓨터 아마 이런 종목들도 어떤 거 조정이 있을 때는 한번 우리가 비대면 관련주에서 또 한번 테마를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보면 일단은 정치인 관련주들이 요새 이제 주춤하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또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에 분명히 또 한번 이런 정치인 관련지들 한번 또 테마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징주들과 함께 또 거래량 상위 종목들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일진 디스플레이 그리고 한국파마,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또 소프트센 또 계속해서 신흥 SEC, 코스모화학 등 굉장히 또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함께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최동기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최동기 전문가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코너죠. 이슈킹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수요일이지만 또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대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또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오늘 또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또 순매수했는지 또 순매도했는지 함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8월 9일을 보겠습니다. 8월 9일 날 이제 우리 코스피의 기관 외국인 일단 매수 매도 종목을 보는데 일단은 이제 LG전자를 이제 그날 제일 많이 샀어요. 9일 날. 그리고 카카오, KB금융, 기아, PI 첨단 소재, 한국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저럴 때는 이제 은행주들을 이제 많이 산 거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은행주들은 보면 오를 때도 10%고 네. 그다음에 빠질 때도 별로 안 빠져요. 그러니까는 단점은 배당을 많이 장점은 배당을 많이 주는데 일단은 빠질 때 별로 안 빠진다는 게 장점이고 그렇죠. 단점은 오를 때 오를 별로 때도? 오르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은행주를 이렇게 지지부진하죠. 저는 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LG전자도 뭐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에 눌려가지고 사실은 뭐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터 철수하고 그러는데 아마 뭐 LG 마그마 이래가지고 뭐 새로운 전장 사업 해가지고 뭔가 네. 또 LG전자가 이제 새로운 어떤 거 이벤트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카카오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종목이 되었고 기아 요새 뭐 자동차도 계속 북미에서 계속 뭐 좋은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는 좀 계속 뭐 우리가 뉴스로 봐서는 뭐 식상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네. 그런 거를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기아차 일단은 매수를 한 것 같고요. 이제 매도 보면 역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시 반도체 관련주들이 1, 2위를 일단은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두산중공업, SK 바이오사이언스, 금호석유, 카카오뱅크, 코웨이에서 보면 이제 카카오뱅크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이제 SK 바사라든가 이제 지난주에 올랐을 때 좀 아마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일단 외국인들도 일단은 이제 기관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주식을 이제 많이 일단은 매도를 한 거로 아마 월요일 날은 나오고 있습니다. 8월 10일 날은 일단은 이제 카카오뱅크, 바이오로직스, 이마트, SD 바이오센서 뭐 이런 증권주까지 이렇게 매수에 가동을 했고요. 이제 매도는 역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CJ 제일제당, 기아, LG전자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들을 매도를 했는데 여기 이제 보면 또 CJ 제일제당 해가지고 또 일단은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거기 보면 이제 기아가 월요일 날은 일단은 매수를 했는데 이날은 다시 매도로 돌아섰고요. 역시 LG전자도 일단은 9일 날은 양쪽 다 순매수였는데 이날은 또 매도를 전환한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어떤 뭐 이렇게 계속 이런 지속적으로 뭐 매수나 매도보다는 일단은 뭐 며칠 샀다가 파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마 이제 계속 끈질기게 이렇게 매수하거나 매도한 종목들도 있긴 있지만 이렇게 많지는 않다. 근데 그런 종목들은 분명히 시세가 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우리가 장중에 일단 외국인이나 뭐 기관에 있던 거 순매수 그 자료가 우리가 잘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일반인들은 그런 어떤 정보에서는 좀 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뭐 10일까지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11일 날은 역시 또 카카오뱅크, 셀트리온, 포스코, KB금융, 강원랜드, HMM, KT, 하나금융지주, LG화학. 아마 뭐 우리 이런 어떤 코스피 종목들은 이제 매수가 매도되고 또 매도가 매수되고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역시 매도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1, 2위를 다투고 있고 그다음에 크래프톤, NC소프트에서 뭐 게임주까지 일단은 매도에 가담을 했고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CJ 제일제당은 지속적으로 일단은 매도하는 거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근데 눈에 띄는 것도 SK텔레콤도 일단은 이날은 이제 매도에 가담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뭐 KT라든가 뭐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이제 국가 어떤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외국인의 지분율이 맥시멈이 50%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반 종목들은 뭐 100%까지도 가능하지만 이런 어떤 기관 산업들, 통신주들은
일단 외국인들의 한도가 절반인 50%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은 실제로 외국인들이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일 날은 보면은 일단은 LG화학, 카카오뱅크, 기아, DB하이텍, 하나시스템, 신한주제 가지고 일단은 DB하이텍이 또 일단은 순매수로 올라왔는데 DB하이텍은 어차피 뭐 이거는 파운드리 관련 주면서 일단은 이쪽 비메모리 쪽은 제가 볼 때는 이제 D램처럼 메모리처럼 이게 뭐 라이프 사이클이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이런 그 차트를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DB하이텍 우리가 한번 조정 받을 때마다 이런 종목은 그냥 담가 놓고서 아마 기다리면은 분명히 수익이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시스템 지금 이제 하나그룹도 완전히 이제 김승현 회장 체제에서 이제 그 아들한테 거의 이제 지분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네. 이제 2세 경영이 이제 본격화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 시스템이 되겠는데 아마 이런 어떤 또 지배 구조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 시스템을 우리 기관이나 외국인이 또 순매수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은 역시 뭐 포스코, 삼성전자, 우선주, LG전자, 넷마블 그래서 지금 뭐 게임주들이 계속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목표가도 내리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최근에 보면 컴투스도 또 목표가를 많이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게임주들 중에서 요새 좀 뜨는 종목은 위메이드만 좀 실적 좋아진다고 해서 오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아마 게임주들은 지난번에 뭐 임금도 올리고 해가지고 이런 어떤 여건 자체가 또 좋지 않고 또 중국에서도 어떤 이런 어떤 정책의 어떤 제재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게임주들은 당분간 뭔가 좀 커다란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고전을 면치 못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13일 날은 일단은 이제 그동안에 또 크래프톤이 또 많이 빠졌다 생각이 드는지 일단은 크래프톤이 기관들이 제일 많이 샀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삼성증권, 이마트, 포스코 해가지고 또 종목이 또 샀다 팔았다 반복이 되는데 또 이날은 보면 이제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이제 모더나 관련해서 또 뭐 이재용 회장이 풀려난다 해가지고 뭔가 네. 좀 기대감이 있지 않았나 해가지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은 또 기관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고요. 역시 매도한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DB하이텍, 삼성전기, NC소프트, 롯데케미칼, 현대차, 현대모비스 아마 자동차 관련주들. 저 보면은 기아는 그래도 좀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이나가 뭐 동시는 아니지만 또 한쪽이라도 사는 모습인데 일단 현대차에 대해서는 지금 매수보다는 좀 매도 쪽으로 좀 기울은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LG화학은 일단은 5일 중에 3일을 일단은 순매수를 했고요. 양쪽 다. 그다음에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그래서 역시 은행주들 일단은 2일 동안 또 순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로직스도 역시 2일 순매수, 이마트, 그다음에 삼성증권에서 이런 종목들을 일단은 계속 기관화 외군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는 이제 4일 일단은 매수를 했지만 또 매도로 하루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기아는 일단은 2일 매수, 그다음에 2일 매도 되겠고요. 포스코 역시 2일 매수, 2일 매도. 그다음에 LG전자는 1일 매수, 2일 매도. DB하이텍도 1일 매수, 2일 매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PI 첨단 소재가 있죠. 뭐 아시겠지만 이게 네. 폴리이미드 필름을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지금 이런 PI 첨단 소재가 지난주에 이제 목표가를 올렸어요 많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목표가를 일단은 8만 1,000원까지 올린 증권사가 있었는데 아마 OLED의 어떤 침투율이 늘어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마 2분기 매출이 아마 741억. 약간 전년 동기 대비 한 25%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무려 72% 증가한 216%. 그래서 아마 일단 실적이 어떤 계속 늘어난다 해가지고 일단은 목표가가 올렸었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8월 10일 날 아래 보시면 SD 바이오 센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모르는 종목이 있지만 이 종목이 일단은 이제 면역 화학이라든가 분자 진단, 그다음에 자가 혈당 측정 이런 어떤 그 바이오 회사인데 상장일이 7월 16일 됐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가 보면은 어떤 거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그 상반기에 봤을 때 제약 바이오 중에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1위인 회사예요. 그랬나요? SD 바이오 네. 센서가.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상반기에 매출액이 약
1조 9,500억.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아마 2조를 분명히 달성할 것 같고요. 아마 3조도 지금 도전을 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일단은 저희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90%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도 9,667억으로서 무려 1000%나 올랐거든요. 그만큼 이게 어떤 진단 키트 이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상반기에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는 일단은 매출하고 영업이 1인 회사가 일단 SCD 바이오 센서라는 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줬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매도로 봐서는 일단 삼성전자를 무려 5일 중에 4일 연속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일단은 매도를 했고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바이오 사이언스까지 일단은 3일 동안 매도를 했고 역시 삼성전자 우선주도 3일 연속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CJ 제일제당, NC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도 일단은 이틀 연속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스코라든가 기아, LG전자, DB하이텍, 카카오뱅크는 일단은 매수 매도가 일단은 반복되는 종목이었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8월 11일 아래 우리 뭐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아시겠지만 SK 이노베에서 이제 분리된 회사인데 역시 이제 배터리 소재, 그래서 이제 분리막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거 FCW 플렉서블 카바 윈도우라고 일단은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소재인데 최근에 또 우리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이번 주에 또 많이 아마 지난주서부터 또 관심을 받는 거는 MSCI에 일단은 편입이 된다. 8월 20일 날 이런 뉴스를 해서 좀 주가는 일단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정리하면은 LG화학은 3일 순매수, 나머지 종목들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바이오로직스, 이마트, 그다음에 삼성증권도 일단은 이틀 이상 일단은 순매수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들은 삼성전자가 4일, 그다음에 하이닉스, 바이오사이언스, 우선주는 3일, 그다음에 CJ 제일제당, NC소프트는 2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됐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카카오뱅크는 매수한 날이 훨씬 많았고요. 그다음에 매도한 날이 좀 많았던 거는 LG전자하고 DB하이텍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단은 이제 하나하나 종목을 보면은 LG화학을 보면은 지난주에 거의 뭐 외국인들이 뭐 굉장히 많이 순매수를 보였고 투신 연기금 역시 LG화학을 많이 일단은 매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도 일단은 84만 원대에서 일단은 거의 지금 90만 원까지 계속 한 10% 정도 일단은 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LG화학 아직도 일단은 추세가 일단은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KB금융 역시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은 많이 샀는데 아마 이 종목들은 어차피 뭐 어떤 그 매매 차익보다는 어떤 배당금 수령 차원에서 일단은 아마 접근하는 것이 좀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산 반면에 투신이나 아마 연기금도 많이 샀는데 일단 투신은 일단은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좀 주안점을 둔 것 같은데 주가 자체가 이렇게 한 5만 원대 초반에서 일단은 5만 4천 원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주춤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은행주들은 뭐 올라서 수익률이 이렇게 높지 않고 더 빠지는 것도 덜 빠지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7월 초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금융지주도 아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면 이제 지난주에 어떤 외국인들이 일단은 이제 매수에 많이 가담을 했고, 그다음에 투시는 뭐 8월 5일부터 계속 순매수, 연기금 역시 계속 8월 내내 매수보다는 이제 매도보다는 매수가 많아서 일단 주가가 거의 이제 100만 원까지도 일단은 갔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아마 99만 원에서 제가 볼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일단은 어제 이제 장중에 100만 원도 돌파를 했었는데 아마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추세는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모더나 관련해 가지고 또 좋은 이슈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마트도 또 최근에 이제 많이 관심을 받은 종목인데 외국인들이 7월 달 내내 그다음에 8월에도 거의 매수한 날이 굉장히 많죠. 매도하는 날은 뭐 며칠 안 되고 규모도 작은데 일단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고 그다음에 보험이라든가 투신, 뭐 연기금까지 일단은 기관 외국인들이 동시에
일단은 사는 종목이 일단은 이마트인데 주가 자체는 좀 오르다가 지금 거의 뭐 15만 원대 초반에서 거의 뭐 18만 원까지 바라오다가 지금 이제 꺾인 모습인데 아직은 추세 자체가 꺾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마트도 아마 좀 더 상승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증권 뭐 증권주도 역시 우리 뭐 실적이 당연히 좋아졌겠죠. 뭐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아마 증권지도 그러나 항상 보면 지금은 좋은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게 항상 있기 때문에 또 증권주 역시 옛날 같으면 굉장히 뭐 상승 탄력성이 굉장히 셌는데 지금은 좀 많이 그런 모습이 없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삼성증권도 일단은 정고점에서 일단은 이렇게 약간 이게 멈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직 추세는 꺾이지 않았지만 아마 정고점 돌파를 조만간에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또 하락세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RSI 지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좋은 위치에 네, 있잖아요. 아직은 뭐 지금 추세가 네. 좋은 모습입니다. 네, 삼성전자 뭐 보시다시피 뭐 외국인들 투신 연기 네. 엄청나게 지금 팔아대고 있죠. 그렇죠. 거의 뭐 현금 지급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개인들만 열심히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이 파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공매도까지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지금 뭐 차트 보면은 이게 4만 이온이 이제 안 통하더라고요. 네. 4만 이온하고도 그때 샀으면 또 7만 한 9천 원대에서 또 들어왔으면 이제 거의 지금 거의 또 10%까지 아니면 손실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RSI가 삼성전자가 지금 저수지에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일단은 반등은 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지금 산다 해서 좀 빠질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정도 가격에서 삼성전자를 저는 오히려 매수에 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이닉스 역시 뭐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팔고 있고 뭐 투시는 일단은 매수 매도가 반복되는 거고 그다음에 연기금들도 최근에는 일단은 또 매도로 돌아섰죠. 그래서 아마 하이닉스도 거의 뭐 저수지까지 왔는데 오늘 좀 반등을 하거든요. 제가 네. 볼 때는 하이닉스도 일단은 저수지에 있을 때는 이런 하이닉스 우리 뭐 삼성전자 우리 시총 뭐 1, 2 종목들은 일단은 담아두면은 뭐 좀 기다리면은 일단은 기회는 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역시 이제 뭐 MSCI 편입 얘기도 있고 뭐 여러 지금 뭐 우리 백신 관련해 가지고 또 뭐 좋은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종목 수급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저 외국인이라든가 우리 투신 연기금들은 좀 사는 모습이지만 일단 외국인들은 오히려 매도에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아직은 추세 자체는 살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바이오로직스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아마 양대 축으로 해서 아마 좀 어떤 그 리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직 추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뭐 삼성전자랑 거의 뭐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CJ 제일제당도 뭐 계속 뭐 곡물가 인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좋은 뉴스가 나오다가 갑자기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뭐 악재는 크게 없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수급에서 일단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도 지금 49만 원, 여기서 50만 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정고점에서도 여기서 우리 지금은 6월 초, 5월 말에 이 가격대에서 무너졌는데 역시 이 가격대에서 무너지면서 지금 다시 지금 40만 원대까지 그냥 또 한 20%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이겠는데 아마 어느 정도 121선에서 지지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은 하방 경직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우리 뭐 게임주들 요새 계속 안 좋은 얘기 나오면서 주가 자체도 아직은 좀 오르기에는 좀 힘에 붙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계속 순매수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뭐 주가 자체도 뭐 하루 이틀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일단은 지금 아마 76,600 오늘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다시 또 8만 원을 돌파하면서 정고점 도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기아는 일단은 자동차 업종 중에서는 그래도 좀 수급이 좀 그래도 좋은 종목인데 아마 투시는 좀 매도를 하는 것 같고 외국인하고 연금이 일단은 좀 그래도 매수에 가담하는데 주가 자체는 아직은 박스권 저점에서 일단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한동안 뭐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거의 40만 원까지도 바라봤는데 이제는 좀 다시 그 수급이 좀 꼬이면서
아마 하락세로 가는 이런 모습인데 역시 지금 121선에서 지금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일단은 지난주에 아마 매수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일단은 매도로 간담을 했고 이제 개인들만 일단은 LG전자를 이제 많은 산 모습인데 주가 자체도 일단은 좀 하락 추세로 일단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도 좀 뭔가를 또 전에 우리 연말 연초에 굉장히 뭐 LG 마그마 해가지고 좋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아마 또 스마트폰 포기하면서도 좀 좋은 기대감이 있었지만 일단 주가 흐름 자체는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DB하이텍도 일단은 뭐 파운드리 아마 대장주인데 주가 자체도 일단 수급에 있어서는 이제 외국인 일단 투신 연금이 일단 매수 매도가 이제 반복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주가 자체가 일단은 69,500원 일단은 윗골이 크게 달려가지고 내려왔는데 아마 오늘 아마 반등을 하지 못하면은 아마 추가적으로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스피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일단은 이제 동아기업이 일단은 8월 9일날 일단은 이제 매수에 들어갔는데 뭐 동아기업은 이제 목재 관련과 강화마루를 만드는 회사인데 브랜드가 아이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JIP 엔터, 에코프로 HN, 코미코 그리고 이런 종목인데 이제 코미코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죠. 아마 세정 코팅, 특수 코팅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일단 매도한 종목은 HK 이노엔, 이제 우리 컨디션 만드는 거 알죠? 그거 네. 이제 그 회사 그다음에 카페 입사는 이제 플랫폼 회사인 거 아시고, 네, 앞타바이오는 이제 당뇨병 치료자는 그런 회사고, 네. 셀티론 제약, 헬스케어, 메가스타디 교육, 알테오젠 일단은 뭐 항체 약물 약품, 그래서 주로 이제 유방암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가 알테오젠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날 아마 매수보다는 일단 매도한 종목들이 일단 많은 날이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8월 10일 날은 이제 테스나, 카카오 게임즈, 시젠,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 두 종목 일단 순매수 들어왔고 이제 매도한 종목이 에코프로이엠, HK는 에코프로에서 아마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일단은 주로 일단은 8월 10일 날 매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11일 날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루트로닉, 그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카페24, 셀리드, 큐라클 뭐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루트로닉은 이제 이 레이저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셀리드는 이제 항암 면역 치료 백신에서 이제 코비드, 우리 코로나 어떤 예방 백신을 지금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큐라클은 일단은 혈관 세제 이런 거를 이제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회사 큐라클이 뭐 최근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네. 큐라클은 이런 어떤 혈관 제제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원티드 랩은 뭐 상장주죠. 이거 이제 우리 인력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런 인재 풀 뭐 이러 가지고 어떤 풀 플랫폼이 있는 회사가 원티드 랩인데 상장이 돼 가지고 좀 주가가 좋았는데 이날은 좀 매도를 가고, 그다음에 PSK는 일단은 우리 반도체 장비주 되겠고, CJENM, 에코프로 BM 뭐 아시는 거고, 원익 IPS도 뭐 반도체 장비주고, 동진 세미캠 뭐 이런 종목인데, 그 다음에 일단은 HLB, 시젠 뭐 이런 종목들을 일단은 매도에 가담을 했는데, 동진 세미캠은 우리가 이제 포토 리지스트라고 아시죠? 이제 그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반도체라든가 우리 TF LCD 아마 이런 어떤 그 노광 장비에 작용되는 어떤 거 사용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세척액이라든가 식가액 이거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동진 세미캠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뭐 회사들은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8월 10일 날 보면은 셀티론자, 상가 M&T. 상가 M&T는 일단 풍력 관련해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2위 기업이죠. 1위 기업은 이제 CS 윈드가 1위고, 상강 M&T는 2위 기업. 그다음에 LNF는 일단은 뭐 2차 전지 관련주 양극재 중에서 아마 우리 뭐 에코프로 BM이라는 이런 거랑 견질만한 회사인데 주가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됐다 가지고 아마 목표가를 올리면서 아마 20%대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뭐 오스코텍은 뭐 아시다시피 바이오주, 그다음에 JIP 엔터, 위메이드, 시젠에서 위메이드가 계속 실적이 좋아진다라 가지고 아마 기관 외국인들이 사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JIP 엔터도
지금 지난주에는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사귀는데 오늘은 빠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SM 일단 오늘 치고 나가고 제가 볼 때는 아마 2등 주자가 JIP 엔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한 종목은 에코피럴이라든가 셀트론 헬스케어, 원익 IPS, 카카오 게임즈, 휴젤, 카페24, 큐라클, 바이오니아. 그래서 휴젤도 보면 지금 뭐 계속 M&A가 나와가지고 지금 뭐 어디서 인수한다 이런 게 나왔는데 일단은 아마 그런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원익 IPS도 이제 반도체 장비주인데 아마 지속해서 지금 매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13일 날은 일단 카카오 게임즈, 셀트리온 제야. 그래서 아마 카카오 게임즈를 엄청나게 많이 이날 아마 매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플래티오도 아마 최근에 상장돼가지고 뭐 따상도 기록을 했는데 이날은 아마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HN, 펄어비스, 에코프로에서 아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매도를 했고 역시 게임주들이 또 심심치 않게 또 매도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지난주에는 매수한 종목이 오히려 지금 JIP 엔터 이거 한 종목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제 시젠하고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매수 매도가 반복되는 건데 시젠은 2일 매수 1일 매도, 카카오 게임즈 역시 2일 매수 1일 매도, 셀트리온 제약은 역시 2일 매수 1일 매도, 에코프로는 1일 매수 3일 매도. 에코프로는 아마 매도가 더 많았고요. 그다음에 카페24는 아마 1일 매수 2일 매도, 그다음에 에코프로, HN, 큐라클 역시 1일 매수 2일 매도 이렇게 해서 우리 코스닥 종목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역시 매도한 종목은 일단은 이제 HK 이노엔, 그다음에 셀트론 헬스케어, 에코프로 BM에서 일단은 이제 HK 이노엔 아마 상장이 됐는데 일단은 이날은 아마 지난주에는 매도로 많이 돌아섰고요. 그다음에 셀트론 헬스케어 보면은 셀트론 삼형제도 또 계속 뉴스에 따라서 올랐다 아마 빠졌다 계속 그렇죠. 이게 등락이 엇갈리는 종목이라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오르면은 네. 뭔가 공매도였던 타켓이 돼가지고 또 빠뜨리는 이런 걸 제가 네. 볼 때는 아마 공매도를 활용하면서 아마 기관 외국인들이 아마 수익을 많이 챙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셀트리온 그 삼형제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전주에 제일 많이 갔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래서 아마 빠졌네요. 급등을 네. 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마 차트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JIP 엔터가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은 이제 세 종목이죠.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반복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JIP 엔터가 아마 SM 다음으로 제가 후발 주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네. 지금 레포트도 이제 3분기에 아마 또 좋은 어떤 그 보이그룹이 데뷔를 하는 것 같더라고. 이름은 네.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스트레이즈인가 제가 잘 키즈인지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JIP 엔터가 상반기나 하반기에는 뭔가 3분기부터는 뭔가 실적이 좋아진다 뭐 이런 뉴스 나오면서 지금 뭐 레포트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오늘요. JIP 엔터. 네. 그다음에 HK 인원에 아마 상장돼가지고 일단은 이제 좀 어떤 퇴색된 것 같고 셀트론 헬스케어는 뭐 지난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PM 일단은 뭐 우리 2차 전지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이익 실현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오늘 다시 또 상승세로 돌았으니까 아마 2차 전지 관련주는 우리가 이게 일시적인 어떤 재료가 아니라 계속 뭐 전기차 판매량이 당연히 늘어나는 걸 봐서는 계속 증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우상향으로 하는 그래프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겠지만 이거를 거치면서 제가 볼 때는 우상향 어떤 그래프를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또 우리가 아마 그 그래프랑 어떤 수급을 보면 일단 JIP 엔터 지난주에 외국인들하고 투신이 많이 샀죠. 연기금 많이 샀으니까 제가 분명히 이거 뜰 것 같아요. 네. 것 같은데 일단은 차트가 일단 고점에서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 아마 어느 정도 아래꼴이 달리고서 조정받으면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차트 모습이고 그다음에 HK인호에는 상장될 때도 별로 못 올라는데 네. 거의 뭐 지금 많이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첫날 가격보다도 이제 빠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셀트론 헬스케어 지난주에 이렇게 11만 6천 원, 거의 12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보면 이제 수급이 투신하고 많이 샀거든요. 투신하고 네. 보험이 샀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이제 연기금이 샀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오히려 아마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좀 빠졌지만 아직 추세는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는 모습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돌파를 할 수 있냐 중요한데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못하면 다시 한번 또 하락 추세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 BM도 일단은 이제 투신하고 연금이 엄청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들은 많이 샀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난주에 우리 2차 전지 많이 담았다 그랬죠. 그렇죠. LG화학이라든가 네, SDI,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BM,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들 역시 주가 자체가 뭐 기관이나 연금이 팔았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뭐 탄탄한 수요여 가지고 주가 자체가 계속 고가놀이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제는 좀 빠졌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이거는 이렇게 쉽게 이렇게 무너지는 차트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시젠도 뭐 아시겠지만 작년에 워낙 뭐 대시세 났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뭐 수급에 관계없이 아마 계속 아마 등락이 엇갈리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 같고 아마 주가 자체도 지금 좀 애매한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카카오 게임스도 이제 외국인들이 13일 엄청 많이 샀고 그다음에 투시는 계속 사는데 또 뭐 연기금은 파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가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하락을 하지 않았나. 일단은 좀 제가 볼 때는 61선이 아마 지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뭐 셀트리온 제약 역시 뭐 외국인들이 좀 사는 모습이고 연기금이나 투신도 좀 사는 모습 보이면서 주가가 최근에 좀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계속 뭐 연금이나 투신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좀 파는 모습인데 아직 추세는 살아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카페24도 일단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 일단은 보면은 에코프로, 네. H인가요? 에코프로 HN 이 네, 종목은 HN. 어느 네. 정도 아직은 추세는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큐라클 뭐 신규 상장주인데 좀 꺾이는 모습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여기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지난주 네. 정보를 네, 오늘 해봤습니다.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또 JYP 엔터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만 기억에 남습니다. 네, 시청자 되는데? 여러분들도 네, TV 기회에 들어오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오프닝벨 2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